안녕하세요, 여러분. 대표 기출 40제를 함께 풀어볼 신승아 교수입니다. 아마 모든 분들이 스포츠 윤리라는 과목을 필수적으로 선택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스포츠 윤리는 여러분들 기본 실력만으로도 사실 과락 기준인 40점은 받으실 수 있는 과목으로 필수적으로 외워야 하는 내용들만 공부하신다면 합격선을 넘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스포츠 윤리가 굉장히 쉬운 과목이기 때문에 이 과목에서 점수를 높게 받으셔야지 다른 과목에서 조금 점수를 낮게 받더라도 그것을 스포츠 윤리가 조금 메꿔줄 수 있기 때문에 스포츠 윤리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운 이론들이 있거든요. 그 이론들을 외워서 시험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스포츠 윤리는 작년 출제 경향을 좀 보면 2023년 대비 이론적 개념들은 보다 조금 깊이 다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응용 문제는 비교적 평이한 수준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인종차별이라든지 여성차별, 도핑과 관련된 문제들은 실질적인 사례를 기반으로 많이 출제가 되었었는데요. 아마 올해도 다양한 사례들을 기반으로 문제들이 응용되어서 출제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성차별이라든지 지속 가능성에 대한 스포츠 환경과 관련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강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번부터 10번까지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스포츠 윤리의 역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읽어보겠습니다. 1번, 스포츠 현상에 대한 사실만을 기술한다. 2번, 스포츠인의 행위에서 요구되는 도덕적 원리와 덕목을 고찰한다. 3번, 도덕적 의미의 용어를 스포츠 환경에 적용할 때 그 기준과 방법에 대해 탐색한다. 4번, 스포츠 상황에서 행동과 목적의 옳고 그름을 결정할 수 있는 근본 원리를 탐색한다.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이 스포츠 현상에 대한 사실만을 기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스포츠 윤리는 단순히 사실 나열을 넘어서 가치를 판단하기도 하고 스포츠 내에서 발생하는 행위들을 윤리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사실만을 기술한다는 틀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문제 2번. 스포츠 윤리의 목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읽어보겠습니다. 1번. 스포츠 행위의 공정한 조건을 제시한다. 2번. 의도적 반칙에 대한 정당화의 근거를 제시한다. 3번. 스포츠를 통한 도덕적 자질과 인격 함양을 추구한다. 4번. 스포츠맨십, 페어플레이 등 스포츠 윤리 규범을 통한 바람직한 공동체의 모습을 제시한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스포츠 윤리는 반칙이나 비윤리적인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의도적인 반칙은 스포츠맨십에 위배되며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스포츠 윤리는 이러한 반칙 행위를 비판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칙 준수와 윤리적 판단을 강조하고 있죠. 따라서 이 설명은 스포츠 윤리의 목적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3번. 도덕적 선의 의미를 내포한 것은? 보기 읽어볼게요. 1번. 축구 경기에서의 득점과 연결되는 좋은 패스. 2번. 피겨스케이팅 경기에서의 고난도 좋은 연기. 3번. 농구 경기에서 상대 속공을 차단하는 수비수의 좋은 반칙. 4번. 경기에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팀에게 박수를 보내는 좋은 매너.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네, 이 선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행동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좋은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이는 스포츠맨십과 같은 도덕적 가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승패를 떠나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행동을 통해서 실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중에는 때때로 승리나 패배에 관계없이 이러한 도덕적 행동을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경기에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팀에게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내는 행동은 진정한 스포츠맨십을 드러낸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 이는 바로 선에 해당되는 도덕적인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기 1번을 보면은 여기에서 언급된 좋은 패스는 경기 기술적인 측면에서 좋다라고 평가는 할 수 있지만 이는 도덕적인 선과는 관련이 없겠죠. 네, 2번을 볼게요. 2번 같은 경우도 이 보기 역시 피겨스케이팅에서의 우수한 경기 수행을 설명하고는 있지만 이는 도덕적 가치나 스포츠맨십과 관련된 선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고 있죠. 3번 볼게요. 3번 보기 역시 좋은 반칙이라는 표현은 오히려 도덕적으로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 않고 오히려 반칙을 통한 전략적 접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여기에서는 경기에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팀에게 박수를 보내는 좋은 매너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4번입니다. 스포츠 윤리 이론 중 덕윤리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읽어볼게요. 보기 1번. 스포츠 상황에서의 행위의 정당성보다 개인의 인성을 강조한다. 보기 2번. 비윤리적 행위는 궁극적으로 스포츠인의 올바르지 못한 품성에서 비롯된다. 보기 3번. 어떠한 행위를 하는 선수가 되어야 하는가 보다 무엇이 올바른 행위인지를 판단하는 데 더 주목한다. 4번. 스포츠인의 미덕을 드러내는 행동은 옳은 것이며 악덕을 드러내는 행동은 그릇된 것으로 간주한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네. 덕론적 윤리는 행위 자체보다는 행위자의 품성과 그 행위자의 실천적 덕목에 초점을 맞춘 윤리 이론입니다. 이는 행위자의 도덕적 성품, 즉 선한 성격과 덕의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행위 자체가 아니라 행위자의 인격적 특성에 기반을 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덕윤리는 모든 상황에서 동일한 규칙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실천적 지혜를 통해서 그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도덕적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중시하고요. 덕윤리의 가장 큰 특징은 도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행위자의 덕과 품성에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즉 어떠한 행위가 옳으냐를 판단하기보다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강조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것은 개인의 덕목이고 이러한 덕목은 훈련과 반복을 통해 기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보며 이 덕목을 발휘하여 도덕적 행동을 실천하는 것이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기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요. 보기 1번 같은 경우 덕윤리는 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기보다는 행위자의 인성과 품성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옳다고 볼 수 있겠죠. 2번은 덕윤리는 잘못된 행동의 근원 원인을 개인의 잘못된 품성에서 찾는다는 점에서 이 부분도 맞는 내용이고요. 4번 같은 내용도 덕윤리는 스포츠인이나 행위자의 덕목에 따라 행동의 옳고 그름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내용도 옳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 5번입니다. 가치 판단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읽어볼게요. 1번.
2020년 제32회 도쿄올림픽이 1년 연기되었다. 보기 2번. 선수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 보기 3번. 피겨스케이팅 선수들의 연기는 매우 아름답다. 4번. 스포츠 선수들의 기분은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정답은 1번이 되겠죠. 네,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좀 살펴보면 사실 판단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판단을 의미하죠. 즉, 특정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증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진술을 하는 것이 사실 판단이고, 반면에 가치 판단은 주관적인 평가를 포함한 판단이 바로 가치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어떠한 행동이나 사건, 상황 등에 대해서 좋고 나쁨, 옳고 그름과 같은 도덕적, 미적, 사회적 기준을 통해서 평가하는 것이 가치 판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은 2020년 제32회 도쿄올림픽이 1년 연기됐잖아요. 이것은 사실에 가까운 내용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에 가깝다기보다는 사실이죠. 사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판단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주관적인 판단, 선수들의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 연기는 매우 아름답다.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러한 것은 주관적인 평가와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6번. 보기에서 가치 판단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를 읽어볼게요. 기억. 체조 경기에서 선수들의 연기는 아름답다. 니은. 건강을 위해서는 고지방 음식을 피해야 한다. 디귿. 시합이 끝난 후 상대방에게 인사를 하는 것은 옳은 행위이다. 리을. 이상화는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경기 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정답은 1번, 2번,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봤을 때 지금 문제가 중복 답이 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원래 출제 기준이 이 니은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가 되어서 아마 중복 답이 인정이 된 것 같아요. 리을은 누가 봐도 이것은 사실 판단이죠. 네, 니은은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제 저탄수화물을 하면서 저탄수화물 다이어트 하면서 단백질과 지방을 많이 섭취한다라는 다이어트 방법이 알려지면서 아마 고지방 음식을 무조건적으로 피하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옳지는 않다라는 관점에서 정답 처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을 포함하는 1번, 2번, 3번이 정답 처리가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7번 문제입니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윤리 이론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읽어볼게요. 모든 스포츠인의 권리는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스포츠 규칙 제정은 공평성과 평등의 원칙에 근거해야 한다. 선수의 행동이 좋은 결과를 얻었다면 도덕적으로 옳은 것이다. 보기가 헷갈릴 수 있는데요. 마지막 문장인, 그죠? 선수의 행동이 좋은 결과를 얻었다면, 이 문장에서 도덕적 행위보다는 행동에 따른 결과를 중시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보기는 공리주의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리주의, 목적론적, 그 다음에 결과론적주의와 같은 맥락이다.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리주의는 행위의 결과나 목적에 따라 도덕적 가치를 판단하는 이론으로 알려져 있죠. 보기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무주의는 행위 자체의 도덕성을 강조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칸트의 의무론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과와 상관없이 의무와 규칙을 따르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다라고 보는 주의입니다. 3번 덕윤리는요. 행위자의 품성과 덕을 중심으로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덕윤리는 행위의 결과나 규칙보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면서 사람의 덕목을 강조하고 있죠. 자, 배려윤리는 타인에 대한 공감과 배려를 도덕적 판단의 중요한 요소로 삼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당연히 공리주의인 1번이 되겠죠. 문제 8번입니다. 보기에서 스포츠에 관한 결과론적 윤리관에 해당하는 것만 다시 할게요. 여기. 문제 8번입니다. 보기에서 스포츠에 관한 결과론적 윤리관에 해당하는 것만 고른 것은 보기를 읽어볼게요. 기억. 경기에서 지더라도 경기 규칙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니은. 개인의 최우수 선수상 수상보다 팀의 우승이 더 중요하다. 디귿. 운동선수는 훈련 과정보다 경기에서 승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리을. 스포츠 경기는 페어플레이를 중시하기 때문에 승리를 위한 불공정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네, 이 문제는 조금 쉬운 문제였죠. 사실 결과론적.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경기에서 지더라도 경기 규칙은 반드시 준수해야 된다. 의무론이죠. 그죠? 의무론적. 그 다음에 이거는 결과. 그 다음에 페어플레이를 중시하기 때문에 승리를 위한 불공정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관점에서 이것도 의무주의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문제 9번입니다. 보기에서 의무론적 도덕 추론에 해당하는 것을 바르게 고른 것은 보기를 읽어볼게요. 기억. 행위의 결과에 상관없이 절대적인 도덕 규칙에 따라 판단을 내린다. 니은. 행위를 함에 있어 유용성의 원리, 공평성의 원리 등이 적용된다. 디귿. 행위의 옳고 그름은 그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리을. 의무론적 도덕 추론은 정언적 도덕 추론이라고 한다. 미음. 행위에 있어 선 의지가 중요하며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 정답은 몇 번이 될까요? 네, 있는 것만 고르면 2번이 되겠죠. 이렇게 앞선 문제와 같이 의무론과 결과론적 도덕 추론과 관련된 문제들은 이러한 보기 중에서 해당하는 것을 고르는 문제 유형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론적 도덕 추론은 행위 자체의 의무와 규칙을 기준으로서 도덕성을 판단하는 방식이죠. 반면에 결과론적 도덕 추론은 결과의 어떠한 행위, 그죠? 행위자의 결과에 따라 그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것이 결과론적 도덕 추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억, 리을, 미음이 되겠죠. 문제 10번입니다. 보기의 축구 경기 비디오 판독에서 심판 B의 판정 견해를 지지하는
윤리 이론에 가장 부합하는 것은? 보기를 읽어볼게요. 심판 A, 상대 선수가 부상을 입었지만 퇴장은 가혹하다. 심판 B, 그 선수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했다. 그러나 그는 피하려 하지 않았다. 따라서 퇴장의 처벌은 당연하다. 보기를 살펴보면 1번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2번 의무주의, 3번 쾌락주의, 4번 좋음은 옳음의 근거.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네. 비디오 판독에서 심판 B의 판정이 의무주의에 가장 부합하는 이유는 심판 B가 결과와 상관없이 규칙을 따르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의무주의는 결과보다는 규칙 준수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심판 B의 행동이 의무론적 주의의 관점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기의 내용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은 공리주의의 원칙을 나타내고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가져오는 결과를 중시하고 다수의 이익을 고려한 판정이 이루어졌을 때 이를 공리주의적 판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쾌락주의는 쾌락과 고통의 회피를 중시하는 이론인데요. 이 선택지는 심판의 판단이 어떠한 쾌락이나 고통의 결과와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성이 적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보기 4번 같은 경우는 결과론적 주의에 해당이 되고 결과가 좋으면 그 행위가 옳다는 사고방식으로 결과가 행위의 도덕성을 결정하는 이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1번부터 10번까지의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